지난번에 나 취임해갖고 한 달쯤 있다가 대륜인가 갔더니 대륜동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륜동이죠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한 50 정도 넘은 분들은 옛날 법정 마을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는데 젊은 분들은 지금 대륜동, 대천동 뭐 이렇게 생각하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좋은 뭐. 예,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서귀포라고 해서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 제일 가까이 현달하게 줄수 있는 현다고 하겠습니다. 그 서귀포 시장 이제 마무리 올해 마무리하는데 그 소감 좀 해주시고요. 그 예산을 보니까 이거 조금 많이 작년보다 내년도가 좀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좀 소개를 일단 7월 1일 취임해서 지금 6개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지 힘들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좀 더 준비된 시장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서귀포시를 어떻게 조금 발전시켜 볼까, 좀 어려운 지역 경제 어떻게 활성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담으려고 했고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좀 구상을 해왔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내년에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원년이라고 생각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원년을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산이 예. 올해보다 내년도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오르게 된 이유가 뭐 그런 이유야 일단 뭐 우리 실국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일단 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어떤 이유라면은 지사님이 한 두어 달 전부터 서귀포 행사 좀 많았고요. 지사님 많이 참석해서 잘 기회를 포착해서 몇 번 조금 예산의 좀 어려운 점, 또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하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바짓가랑이만 못 잡은 뿐이지 많이 좀 부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면 예. 여기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 현민 기자님 뒤에 이어서 우리 인건비가 100억 원 늘었을 111억 원에서 100억 원. 예, 그럼 거의 이 인건비는 그럼 어디에다가 어떤 인건비로 쓰여지는지랑 그다음에 이 대정 병원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협력. 네네. 서귀포 의료원이 맡아서 3년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예. 일단 서귀포 의료원 자체도 의료진 인력도 좀 모자라고 좀 열악한데 이게 양쪽으로 나뉘면 어떤 진료 과목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혹시 그런 로드맵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요. 대전 공공 그 안에 진료 과목이 어떤 게 생기고 서귀포 의료원 자체도 의료진 인력이 부족한데 이 양쪽으로 나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일단 경제성 정도 인건비 부분이 한 100억 정도라는 부분은 해마다 사실 예산을 넣게 되면 인건비는 무조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인건비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인건비 내년 공무원 봉급이 얼마 올라죠? 공무원 봉급 2.몇 %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호봉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한 3%에서 5%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 게 다 합쳐서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도 조금 예년에 없었던 뭐 우명창 이런 게 60억 이렇게 들어가고 이중섭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어떻게 실링 범위에서 조금 담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가 주도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전체 예산 규모는 다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적인 예산, 잘 편성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고 보시면 사업 됩니다. 규모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인건비를 좀 더 올리시면 인건비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줘야 되는 부분이죠. 상상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파이는 111억밖에 없는데 그 외에 경기성 경비가 많이 들으니까 상대적으로 요 사업성 경비, 탄력적인 경비 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공공협력 부분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새로 신규로 뽑는 걸로 지금 한 10월 때 이미 추진했죠. 추진하고 있고 진료 과목은 우리 가정이요. 소장님 조금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서귀포본의 한수호입니다. 그 서귀포 의료원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맡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 의료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일요일력,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까지 해서 지금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정의학과로 해서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의사가 지금 2명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공모는 하고 있고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는 이제 합쳐가지고 일요일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일단 의사하고 간호사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제 대원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추가적인 인력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또 진료하는데도 조금 보강해서 진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12일부터 아마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예, 다음 질문하실 기자님. 예, 제주의 소리 김천호 기자님. 예,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푸드트럭 예, 설치하는 푸드트럭. 계획이 예.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어떤 논의하고 식으로 있습니다. 됐고, 논의하고 있어요. 예. 예, 좀 법적 문제는 해소가 됐는지 일단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겠다 그 취지도 되게 공감하고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양육과 별개로 혹시 출생 대책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따로 세운 게 없는지 그냥 사업이나 예산 들어갔을 때 출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이지는 않아서 그런 고민이 좀 뭐 시장님은 어떤 고민하고 계시는지 이게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어쩌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이 까먹었어요. 첫 번째 번째가 그 우리 저기 하나씩 먼저 질문하고 합시다. 아까 첫 번째 푸드트럭 푸드트럭 부분이 우리가 계속 그 뭐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저쪽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일치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점이 있어서요. 최소한 한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 운영 주체가 뭐 어촌계 뭐 일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되긴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는 실제 크게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푸드트럭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많이는 1차적으로 많이는 못하고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 양육 환경하고 출생 관련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동전이 양면이에요. 양육 환경을 좋게 하는 이 자체가 출산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출산율 대책을 보면은 거의 전 정책에 망라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출산율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동전 양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다 그거를 위한 어떤 대책이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 양육 환경 그다음에 출산율 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높이기는 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게 자치단체 수준,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로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 양육 환경 이런 거를 좀 높여서 그나마 어떤 그 일본에 유출되는 청년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진선이 한라일보 진선입니다. 첫 번째로 꼽으신 그 문화관광도시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필요한 게 또 조직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 문화도시 5년 성과 공유할 때 올해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어갈 건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관련해서 혹시 그 문화예술과 이런 쪽 조직을 문화관광도시라는 게 문화도시하고 또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조직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뭐 TF라든가 아니면 팀 체제라든가 도의회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성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원도시 2개축을 관광 명소화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의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로 좀 봐지고요. 다만 크루즈 관광객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서귀포에서 흡수하는 이 부분이 조금은 지금 업무 분장상 이게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조직 체계를 조금 새로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관광 크루즈 관광 쪽만 좀 별도로 해서 좀 TF를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는 TF는 별도로. 예, TF를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럼 이 크루즈는 뭐 명칭이나 이런 게 좀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크루즈 부분에서 뭐 TF. 그거 하는 쪽으로 지금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고요. 명칭은 좀 공식적인 거는 좀 나중에 다시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빨리 김복주 질문. 여기 뒤에도 보시지만은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서귀포시 해서 멋진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개설을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고맙습니다. 이게 어쨌든 교육 분야도 시장님의 그 최우선 핵심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교육이라는 분야가 너무 광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중고등학교 이제 서귀포 상당히 좀 교육 인프라 많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교육 인프라를 많이 확장해서 인재를 많이 양성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 인프라 쪽은 그 돌봄 빼고 돌봄 분야 뭐 그것도 뭐 광의의 뭐 교육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빼고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만 교육 특성화 사업에 6억 5천만 원 이렇게 이 예산 반영이 이런 부분에 그 교육 그 인프라 확장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좀 적게 반영시킨 것 같고 제가 이제 지금 기자회견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제주대학교 글로컬 그 캠퍼스 유치 그런 분야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아이비 그런 부분도 있고 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그 교육 분야 인프라를 확장을 좀 의지를 갖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생각하시는 분야도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적은 거는 뭐 금감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부분이 파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제가 그 충분한 수준으로 파이를 늘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그 이상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제가 그 중앙부 쪽 교육부 쪽을 조금 뚫려갖고 그 뭡니까 그 저기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학 특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기대한 것보다 조금은 적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요청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좀 더 따오는 이런 노력 이런 부분들도 좀 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주학교 글로벌 캠퍼스 부분은 이거는 저 아마 대학에서는 조금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담당 부서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그 대선 전국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 초되면은 도지사 선거 잘 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선거 체제로 돌아갈 텐데 요때가 제가 보는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 요때 중요한 어떤 이슈로 내세우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저희 제주학교 총장님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학교 총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서귀포에 글로벌 캠퍼스를 하는데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게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한 3천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3천억을 하게 되면은 제주학교 쪽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지자체 쪽에서 분담해 주는 쪽으로 어떻게든 해줘야 중앙부처에서 오케이 하지 않겠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쉽게 우리가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어떤 그런 후속 어떤 조치, 재원 마련 대책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예. 예, 라이브 제주 김문석 기자입니다. 그 남원읍과 내에서 요 며칠 전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예, 예. 해서 대책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번 사업 계획안에도 보면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 사업 11억을 투자를 해서 대책을 이제 강구한다고 하는데 이 개선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안전수사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은 저희들이 이런 공단 쪽 같은 데하고 이런 경찰청 같은 데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좀 더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이런데 이제 선정해서 이제 교통공단 뭐 유견 듣고 이런 구조 일 개선안이 나옵니다. 요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도 발굴 해나고 이게 사업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뭐 한두 군데만이라도 예를 들 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남주고 같은 경우에는 저 일부 사업들도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제 하원 교차 뭐 기대가 좀 말씀드리면 하원 교차로 같은데 뭐 그런 상들인가 또는 회전 교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그런 사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시면 예. 네, 예. 김선재입니다. 여기 헬스케어 타운 정상화가 스티프시의 주간 예.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헬스케어 타운의 정상화에 관련적으로 지금 시장님들과 말씀을 하시고 하나가 헬스케어 타운. 헬스케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끔 하고 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정상화 플랜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얘기되는 부분인데 진행 상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상당히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을 대외적으로는 지금 막 조심스럽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그 녹지그룹 쪽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JTC에서 사고 그 자금으로 녹지그룹 쪽은 운영하는 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정상적 운영 쪽으로 가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당 부분 가시적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내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JTC 쪽에서 구체적으로 뭐 언론 브리핑을 하든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한번 좀 더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몇 시? 하루 종일 했죠. 11시 15분이니까 시간 좀 많네. 하루 종일 해. 예. 하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뉴스 24 제주본부의 박태진 기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교육관료로서 30년 이상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반에. 34년 있습니다. 합격한 다음에 고시 합격한 다음에 34년. 하여튼 그때 그 교육부 내 관료로서 근무할 때 하고 네. 이번 시장으로서 한 6개월 이 직을 수행한 그 과정에서 네. 가장 달랐던 점이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종합행정 어떤 관료직입니다. 일단은 시스템은 좀 비슷한데요. 예. 공공행정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범위가 한정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권한이든 해경 권한이든 JTC 권한이든 도 권한이든 대통령 권한이든 모든 게 저기 서귀포 시민하고 관련된 거면은 전부 다 서귀포 시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요. 이게 1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쪽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 그게 저기하고는 많이 차이 나요. 저기 부교감일 때보다 몇 배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많이 항상 지역 주민하고 만나고 또 저기 관련된 위에 분 어떤 분들을 항상 만나서 부탁하고 또 여기 저기 서귀포 지역 주민 만나서 듣고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차이 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보고요. 얘기를 막 했는데 생각했는데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이 서귀포가 고향 아니십니까? 네. 그 직을 수행하는데 고향 사람으로서의 어떤 좋았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곤란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고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제 서귀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시작 안 하면은 서귀포시를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구석구석을 알아야 되고 구석구석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자주 만나려고 좀 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여기 이거는 단점인 문제 아니고 무조건 여기 서귀포 고향을 떠나서 서귀포를 많이 아는 사람이 시작을 해봅니다. 그거는 저는 저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시장 물이라도 한 모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셨다 내리면 저희 알겠 쓰겠습니다. 아니 저기 말씀하시다가 딱 못하신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넓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해결을 해서 좀 좋았던 점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했던 성과. 해결 일단은 제가 교육 쪽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관련한 거는 제가 해결을 상당 부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 가더라도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이게 시장 사례 하나만. 사례? 가자. 딱 하니까 딱 그렇게 하니까 딱 예, 뭐라고 교육청하고 내지는 문교육 교육부하고 감귤 사업하겠지. 감귤, 왕감제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앙부처 그 기재부라든가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연결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사전에 부탁하고 서귀포시장에 간다. 좀 잘 챙겨달라. 전화해달라. 그럼 가서 2차적으로 제가 가서 부탁하고 제가 직접 다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 있을 때는 제가 어디서든지 제가 직접 다 직접 준비하고 직접 보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전임시장하고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전임시장님은 직접 가서 뭐 보고도 못했다고 근데 다들. 네, 다음 김재현 씨. JBS 김재현 씨. 예. 아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대학교 캠퍼스 관련해서 예. 타당성 검토 좀 영역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나 현재 진행상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고긴 그렇고요. 저기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일단 또 용역이 약간 뭐라 합니까? 지금 한빛 장례식장 그 주변 한 6,000평 정도 되는 요 부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캠퍼스 용역을 한 거예요. 사실 그거 바로 한 다음에 조금 제1대학교 쪽에다가 조금 얘기도 한 적이 됐어요. 왜 이거만 하냐. 저쪽 토종 쪽에도 부지가 꽤 많은데 그게하고 같이 합쳐서 연구 용역을 해야지 왜 이거만 했냐는 그런 좀 아쉬움도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6,000평만 갖고는 글로벌 캠퍼스 하기는 좀 모자란 부분이다. 그런 걸 볼 때 제2대학교 내부적으로도 조금은 공감대 형성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나 타당성은 좀 괜찮고. 저쪽에서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역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만 대안들이 한 4-5가지 됐던 걸로 기억되는데 한번 저한테도 한번 보고 왔었습니다. 끝나서 보고 왔는데 대안이 몇 가지 있거든요. 대안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무회입니까? 뭐 거기서 논의를 한 걸로 했는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할 수준으로 이렇게 공감대 형성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게 아직은 조금 성숙이 좀 덜 된 부분이다. 조금 더 모멘텀을 만들어가면서 가야만 이게 동력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점심 시간 이야기 더 2분만 두 가지 잠시 점심 가서도 또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보니까 하드웨어 중심이고 아이디어라든지 좀 설포를 경쟁력 있게 끌어가는데 좀 모자란 그런 느낌입니다. 감귤 수입도 추산이기 때문에 통계 오류에 이게 1조는 커녕 7-8천밖에 안 돼있어. 인구 소멸적이나 이런 안전하지 않은 도시로 서귀포시가 9년째 1등인데 이런 거에 대한 조사모사식으로 거부운동해갖고 뭐 100년 뭐 추천해서 준다든지 이런 거 새롭게 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감귤 박물관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그럼 효과 분석으로 내년에 얼마 나온다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무작정 쓰고 보자는 거예요. 오름에 이게 잠목대고 전망대에다가 하면은 한라산이 안 보이는데 그 잠목대거나 지천이라나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교름에 섬이 하나 보이는데 소나무를 2개만 제거해도 섬이 3개가 보이는 이런 관광을 위한 건 뭔지 모르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중선 미술관 이게 껍데기만 해서 360억 한다는데 문체부 조건으로 부대 조건은 전문직 관장을 기본 설계부터 임명해서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당대로 공모해서 내년 경기 인사 때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안 하고 답장을 달라고 하면 국장도 답장을 안 줘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국민관광지인 서귀포가 그럼 2025년 그 관광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가 없는 개념이 없는 예산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질문이 어떤? 하여튼 예, 우리 서귀포시가 뭐 예산 측면에서는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디든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서귀포시가 저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제가 와서 보니까 각종 상은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각종 대회, 뭐 이런 상, 이런 거 굉장히 휩쓰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여러 우리 저기 그 우리 기자님이 조금 부정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평했습니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어저께도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 그 다음에 또 뭐 복지 저 우수. 지금 올해만큼 이렇게 성과는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받을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광을 오게 하고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양립할 수 없는 건데 돼지 똥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똥 냄새가요? 네, 표선이라든지 대종에. 그럼 관광객이 코 막고 문 닫고 다니는데 이거에 대한 의지라든지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다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똥냄새라면은 그 축산 분뇨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인가요? 그때도 한번 저기 그 사랑농원도 폐쇄하고 그랬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축산 분뇨가 저감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산 분뇨 뭐 건조장 할 때 조금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면은 그 국장님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아니면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1차 산업에 대해서 1차 산업. 1차 산업.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취임 50일 때 우리 시장님께서 기후 변화에 따른 대비를 하겠다 1차 산업에 대체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편의 장비, 스마트팜 지원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올해 공교롭게도 레디앙 열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막심했거든요. 예, 예. 서귀포에 농가들이 많이 집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도의회에 와서도 이제 대책을 촉구하고 예, 예. 재정적인 지원을 예, 예, 하라고 예, 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서귀포 차원에서의 어떤 별도의 재정 지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재정 없었으면 재정 지원의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이상 기온에 대비한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확대된 재정 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거 저기 레디안 관계를 하셨으니까 일단 요거 부분을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때 몇 번 그 농가를 좀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농업기술센터입니까? 그쪽 그 전문가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니까 그 감귤 명인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5도 넘어가 버리니까 열과가 막 생기는데 3, 4도만 낮춰도 열과 피해가 확 줄어든답니다. 열과 피해가 확 줄어든대. 그럼 그거를 3, 4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감귤병인이나 농업기술센터 그 전문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차각막을 해요. 차각막 중에서 검은 차각막이 있고 뽁뽁이 있고 막 그런데 뽁뽁이는 한 3배 비싸답니다. 검은 차각막 요런 쪽으로 해보자. 차각막을 내갖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 돈 있냐? 없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FTA 기금으로 해보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서 FTA 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차각막 하는 거에 지원을 못했는데 차각막을 차각막 지원에 FTA 기금도 쓸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갖고 바로 그때 도의 과장하고 국장한테 부탁을 했고 또 거기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로 거기서 농림식품부 그쪽에다가 바로 직후에 또 요청을 해갖고 하는 걸로 한 보름 만인가 그게 보름 한 달 만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FTA 기금 아까 10매덕인가요? 12억인가 15억 그렇게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감귤만 말씀해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마늘 대체 품종이요, 그 다음에 광어 대체 품종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한 대체 품종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강, 그 다음에 저기 양식 참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봤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마다 좀 얘기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공감대 어느 정도 좀 되면서 하면은 좀 예산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두 분만 하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 같이 하려다가 한 질문을 따로 예. 드렸는데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예. 서귀포 같은 경우는 감귤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 감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예. 이 기후 변화가 지금 감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금 적지 않은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올해 이제 감귤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 미치는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좀 가격이 세니까요. 보이는 건 지금 미비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하게 보여지는데 지금 서귀포의 대응 방안이 지금 얘기하신 지금 차광망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감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기후 위기 그러니까 일단 그 폭염 부분에 대한 이런 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높은 폭염에 그러니까 35도 이게 일상화될 걸로 앞으로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품종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저께인가도 도지사 주관하는 그런 올해 회의 시간에서 시식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달콤해 가을향.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품종이 한 6-7개를 갖고 집중적으로 그걸 시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를 서귀포시에서 직접적으로 대체 품종, 물감 대체 품종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좀 역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쪽에다가 많이 좀 부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달아 어떤 제가 취지가 조금 제가 잘못 익힌 건 아니죠.
네. 근데 예. 조금 찍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게 대응하는 지금 대체 품종 같은 경우도 그 지금 가을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는 게 사실 우리 서귀포의 감귤 그 역사가 60년대라고 하면은 60년, 65년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65년 된 거죠. 65년, 70년 그럴 줄 아는데 계속 노력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품종은 여러분들 어릴 때 먹었던 품종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망감양료 보셨습니까? 옛날에 망감양료 호라이깡하고 마르메로밖에 없었죠. 이제 그거 하지도 않아요. 계속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뭐 가을양 이런 것들도 대체 품종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한 해 두 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저쪽에서도 계속 뭐 5년, 10년 계속 이걸 해보면서 문제 없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증명돼야 책임성 있게 농가에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 예. 전에 나왔던 지금 시장님 얘기대로 그 얘기는 맞는데 이 감귤 지금 기존의 감귤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 지금 품종 개량을 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기후 변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온도가 지금 높아지는 그거에 맞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부분이잖아요. 기존에 지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기후 변화에 강한 내성이 있는 그런 품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르게 감귤이 아닌, 감귤로서는 품종 개량으로는 힘드니까 감귤이 아닌 대체 품종, 뭐 망고가 되든 뭐 다른 걸로 가야 되든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저쪽 그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아직은 서귀포 시민들이 서귀포의 어떤 1차 산업에 밀감에 종사하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밀감보다 더 나은 이거는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그 미래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 연구하는 거예요. 일단 의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면은 26년도 전국 체육대회를 꼭 건립도 하고 있는데, 예. 요거를 지금 대한체육회 강태선 회장이 지금 내년도 이럴 때 할 건데, 서귀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조인해서 좀 더 전지 훈련장을 제주도 이 서귀포에다가 위치해서 앞으로 관광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요 체육하고 물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런 좀 그런 조짐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쪽에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기 전지훈련 그 목표인을 32,000명 를 잡고 있잖아요. 32,000명이죠. 수입이 잡고 있고 수입이 있는데 엄청 나잖아요. 이게 지금은 거의 풀로 차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풀로 지금 그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수용리는 거의 풀로 찼다라고 보시고, 이 상황에서 더 목표를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늘릴 수가 없는데, 지금 2026년 10월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이런 체육관 각종 시설들이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체육 허브 도시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2026년을 대비한 어떤 각종 인프라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우리 체육 그 중심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활용해갖고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도 한두 줄 내가 넣었는데 넣었다가 뺐나? 넣었죠. 근데 이게 서귀포시 앞으로 기후변화 듣고 다 외국으로 프로 야구든 다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유치할 수 있게
경기장도 예, 좀 유치하고 애기들 뭐 많이 오면 엄마들 다 올 건데 이게 다 관광 수입이 되는데 이런 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도에서 지금 그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로수가 지금 서귀포시에 몇 킬로 정도 됩니까? 가로수 전체가 3만여 분 정도. 10만 더 되지 않나요? 아니 10만이 전체 제주도 전체가 10만 정도 되는 거 아니, 10만, 예, 그 1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지금 프랑스에는 그 전문가 그냥 공무원들이 그 가로수가 하나 죽으면 거기서 다 와서 다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데 서귀포에서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가로수 한 그루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3만 그루, 10만 그루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를 로또 번호로 다 해갖고 사람들도 많이 찾을 수 있게 이거를 발빠르게 좀 해서 예. 하여튼 가로수가 그것도- 또 저 서귀포에 어떤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품종. 호박나무, 제주도에 그런 데이터들이 전혀 없으니까. 다 있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 그거 그럼 하나 올려주십시오. 예. 추가로 그 제가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얘기도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적의 대답이 최적의 답이 뭘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취임해 갖고 한 달 있다가 그 읍면동 수시했지 않습니까?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방문했는데 의외로 지금 많이 심어져 있는 게 후박나무라는데 나무를 배달해요. 영천동 신화요 일찍 갔더니 영천 그게 그 열매가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밟고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배달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그것도 고민해서 심었을 텐데 정말로 서귀포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에 조금 적합한 이런 가로수가 뭘까 이 부분부터 저는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가로수 아니면 조림, 뭐 지사님이 그 600만 그루 그 심기 일환으로 해갖고 우리 서귀포시에서도 그 일환으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열심히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머리는 복잡하다라는 최적의 대안이 뭘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는 가로수 말씀이죠. 하나로만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예? 가로수들 심어서 나무를 잘 심어서 관광지들이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옛날에 좀 만들어요. 30년, 35년 전에 2, 3년인가 그걸 시작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종려나무입니까? 바나나 나무. 요게 심으면서 서귀포의 어떤 관광 그 이미지가 확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런 거를 어떤 이미지를 새롭게 딱 할 수 있는 이게 뭘까? 요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답을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많은 의견이 있으면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는 세로수 심으면 됩니다. 세로수. 마지막으로 네. 저희 시민들 지금 송년 마지막 인사 주시잖아요. 송년 인사. 예. 시민들하고. 네. 올해 그 갑진년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해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을사년 청사 그러니까 푸른 뱀의 해라 합니다. 푸른 뱀은 가장 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서 모든 일들이 슬슬 풀리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식사는 시청 품